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복수 해석학의 좀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조건희 선생님께서 약간 홀로모픽 펑션하고 메로모픽 펑션 그리고 아구멘트 프린시플 등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특히 CP1 위에서의 메로모픽 펑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사실은 그냥 이제 물리 공부 쪽 하다 보면은 아주 컨투어를 어렵게 잡지는 않아도 뭐 레지듀 칼큘러스 같은 계산들은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언제나 그런 잘 정의된 함수들을 가지고 좀 했던 기억이 있고 메모리 펑션은 조금 생소해서 이제 뭐 이론을 쫙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removable singularity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redefine을 해서 제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이제 제로하고 폴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면은 아이솔레이티드 폴과 아이솔레이티드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제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폴의 경우에는 다르게 쓰는 게 좋았겠네요.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정의가 되고 n과 m이 이제 유니크하게 디파인이 되고 g랑 h는 이제 그 영역에서 홀로모픽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그러면은 메로모픽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디스크리트한 그런 이제 집합 S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오픈셋이 있을 때 이 S를 뺀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홀로모픽하고 그리고 이제 S에서는 F가 4를 가진다. 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이제 저에게 좀 고민을 해보라고 주어졌던 퀘스천은 CP1에서의 이제 메로모픽 펑션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라고 저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듣는 것은 CP1에서 CP1으로 가는 함수였는데 저는 사실은 C에서 C로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C에서 CP1으로 가는 함수를 지금 사실 뭐 증명을 이제 엄밀하게 하려고 지금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처음에 생각해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 생각을 해보다가 원래 폴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 점에서 디파인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발산을 하는 인피니티로 가는 그런 함수로 우리가 그런 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폴을 우리가 그 인피니티를 강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강제 이제 우리가 그 코도메인에 삽입을 한 거고 그러면은 정의가 안 된다고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이제 폴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싱글러리티 중에서 근데 정의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폴이었는데 이건 이제 removable singularity로 다시 치환이 된 거구나 하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관찰을 하다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재정의를 하면은 이제 원래 메로모픽 펑션이었는데 redefine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홀로모픽 펑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또 관찰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다가 이제 건희님 노트를 보니까 증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통 코레스폰던스다라는 것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한 거는 그러면 C에서 CP1으로 가는 이제 메로모픽 펑션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홀로모픽 펑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메로모픽 펑션 from CP1에서 C로 가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CP1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히 인피니티를 붙인 게 아니라 이제 그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지금 컴팩트한 공간으로 왔으면 그 컴팩트성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함이 주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뭔가 이제 찾다가 이제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메로모픽 펑션이 폴이 정의된 그 셋 S가 폴이 한 개부터 무수히 많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원래 이제 도메인을 컴팩트하게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그 맞나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어떤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퀀스랑 리미트를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아이솔레이티드 되지 않은 폴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폴만을 가져야겠다. 개수가. 그래서 S가 이제 그럼 파이나이트한 그런 폴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폴이라고 하는 것을 1분의 이제 F의 제로로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F가 만약에 폴이 파이나이트하다 그러면 F가 만약에 제로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파이나이트한 제로를 가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뒤집었을 때 이제 인피니트한 그 그러니까 제로가 인피니트 하면 뒤집었을 때 이제 인피니트한 폴이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구나. 따라서 이런 함수는 우리가 이제 컴팩트한 공간에서 생각을 하면은 파이나이트한 폴과 제로를 갖게 되고 또 그 오더 역시 이제 폴은 애초에 이제 파이나이트 오더를 갖는 게 이제 애초에 폴이 정의였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는 제로도 전부 다 파이나이트 오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 증명을 생각을 하라고 한 부분이 이제 이것이 레이셔널 펑션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폴하고 제로하고 파이나이트 하니까 기본적으로 오더도 파이나이트 하니까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게도 이제 어떤 폴을 P로 표현을 하고 제로를 이제 Z로 표현을 할 때 오더 Z1, 오더 ZN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저는 P1 오더 P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제 멀티플리티브 콘스탄트 앞에 붙어서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글로벌하게 과연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 복수 해석 책을 보니까 이제 리우빌 정리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에서 각 폴에서의 프린시플 오더를 전부 다 프린시플 파트를 전부 다 빼는 것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컨스탄트가 앞에 붙고 이제 1부터 m까지 그리고 어떤 이제 프린시플 파트 네, m까지 각 이제 폴에서의 프린시플 파트를 이제 FK라고 라지 FK라고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로는 뒤집으면 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원 오버 어떤 콘스탄트 플러스 그리고 뭐 이거 프린시펄 파트는 이제 F 뭐 프라임 이제 K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각 FKZ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오더 오브 그 제로였죠. 폴 K 그리고 A N P 죄송합니다. PK 그리고 N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돼서 이런 프린시펄 파트들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제 여기까지는 잘 온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위에 나온 꼴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썼던 파트는 어찌 보면은 이제 시그마는 다 적절하게 돼 있다고 할게요. 다음과 같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그 큰 오더로 해서 이런 항들을 이제 서메이션으로 돼 있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통분을 하면은 결국은 각 분모에서 이제 가장 높은 차수 부분이 이제 어떤 오더 PK로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통분을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P1 오더 P1 P2 오더 P2 마이너스 Pn 오더 Pn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떤 폴리노미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들은 그 G1부터 GM까지를 제로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분모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G1부터 Gn을 M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J1 오더 J1 JM 오더 JM 아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앞에 어떤 상수가 붙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 부분에 이제 방금 분자의 오더를 결정할 때 이제 그것들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는 뭐 역으로 뒤집어서 그 제로들의 프린시펄 파트를 다 빼준 제로들로 인해서 생긴 프린시펄 파트들을 전부 다 이제 빼서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저 부분의 오더가 다르면 우리가 그 폴과 제로의 오더는 이제 유니크하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면 이제 유니크하지 않은 오더가 나오게 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1으로부터 C로 가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레이셔널 펑션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이나이트한 폴과 폴과 제로를 가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CP1에서 CP1으로 가는 함수는 이제 아까 CP1에서 C로 가는 함수는 레이셔널 메로모픽 펑션이었고 C에서 CP1으로 가는 함수는 이제 우리가 홀로모픽 펑션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CP1에서 CP1으로 가는 함수는 그러면 이제 홀로모픽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거를 고민을 해서 홀로모픽 펑션과 메로모픽 펑션의 성질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는 대수기하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버라이어티 같은 기본적인 대상을 얘기를 할 때 폴리노미얼 혹은 레이셔널 펑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레이셔널 펑션으로 정의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CP1에서 이제 홀로 메론픽 펑션을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 와인딩 넘버랑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한번 그 CP1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와인딩 넘버 같은 아규먼트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오픈 셋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정방향으로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그 그 오더들을 이제 제로들의 오더를 전부 다 더하고 그래서 라지 지로 하고 라지 P로 표현된 이제 폴들의 오더를 전부 다 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 어떤 커브가 있을 때 그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가 이제 그냥 컴플렉스 플레인에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 CPU1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파이나이트한 폴과 이제 제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전부 다 피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바운더리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저는 또 그 매니폴드는 잘 모르지만 차트를 이제 어차피 오리진 빼고 하나 잡거나 아니면 인피니티 빼고 하나 잡았을 때 각각이 이제 각각의 관점에서 이 U1도 오픈셋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U2도 어찌 보면 이 커브 이제 감마가 만들어내는 그 인테리어로 각각의 관점에서 해석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방향으로 오리진을 기준으로 정방향으로 이제 와인딩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은 U1에 있는 그 제로의 오더 빼기 4의 오더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U2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방향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제 사실상 적분을 하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사실은 적분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분명히 그러면 얘는 이제 G2 빼기 P2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CP1에서 CP1으로 가는 함수에서는 그러면 이제 혹시 제로와 4의 그 오더의 합이 각각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데 이제 오늘 좀 해소를 못하고 넘어간 거는 아 그러면 이제 컴팩트한 이런 CP1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둔 뭐 토러스라면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그 오픈셋 잡고 뭐 차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토러스라면 과연 저런 뭐 아규멘트 프린시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하는 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궁금증으로 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가져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넘어가죠.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 질문인데 그 컴플렉스 플레인 그러니까 일단 CP1까지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C에서 사인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메로몰픽이나 홀로몰픽이 되나요? 사인지요? 네. 사인지는
뭔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막혀버리니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뭐 그러면 뭐 제가 답은 안 드리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원 오버 사인지 그러니까 코시컨트겠죠. 네, 그런 게 예를 들면은 C에서는 예를 들면 메로몰픽이냐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CP1에서 생각하면 메로몰픽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를 한번 아까 이제 굳이 디스크리트하고 파이나이트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컴팩트니스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거는 사실은 인피니트리 매니저를 가지잖아요. 네, 사인즈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블리 매니를 갖는데 이제 리밋 포인트를 갖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래서 C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CP1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차트를 두 개를 하는데 사실 아까 차트에서 이제 적도에서 이제 양쪽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적도를 포함하게끔 해야 돼요. 아, 그래야 이 자체를 커버하니까. 예, 차트 자체는 이제 저는 오리진하고 인피니트 네, 뺀 것만 네네. 생각해요. 네, 네네. 그거는 이제 아실 거고. 그럼 이제 거기서 어쨌든 글루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왜 CP1에서는 왜 메로몰픽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서 차트의 글루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네, 쟤는 폴리노미얼 형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냥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체는 어떤 메모리 펑션 이제 P1에서 P1으로 가는 거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파이나이트 이제 그 폴과 파이나이트 제로가 이제 있으니까 어떤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이제 그것들 써서 하신 것처럼 그냥 그 함수 빼면 폴리노믹이 될 거잖아요. 그냥 빼버려가지고 특히 이제 폴 되는 파트 빼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제 들어가 있는 파트가 그렇게 되면 그 빼가 쓰고 만든 폴리노믹 펑션은 CP1이 컨스턴트다. 사실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봄직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명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홀로몰 펑션을 하모닉 펑션으로 보고, 그러니까 CP1이 S2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냥 바로 컨스턴트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매핑 프린시플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맥시멈 프린시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다 하나하나가 다 펀더멘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P1에서 홀로몰 펑션이 왜 컨스턴트냐, 그리고 여기서 왜 컴팩트니스가 왜 필요하냐, 약간 이제 이것들도 좀 생각해 봄직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코멘트들 혹시 있으신가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거의 복소해서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제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대수기화 관련 이제 첫 세미나이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계속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제 경험으로는 좀만 가다 보면 그냥 다 외계어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냥 발표하는 형식이 돼버리면 그냥 그래서 그 어떤 똑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같이 보는 게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가 지금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요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리말로크가 이제 뭐냐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디테일들 말고요. 어떤 이제 그냥 저희 입장에서 좀 감을 좀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고 왜 신경 쓰고 그 뭐 어쩌라는 거냐 약간 이런 좀 나이브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제 적은 목적인데 한 4장 적으면 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한 13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그 각 정의들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수학적인 정의가 그냥 이거다라고 통보하는 거 말고 그냥 좀 같이 좀 뜯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같이 이게 뭔지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같은 페이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서 좀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인트에서 좀 약간 생각하고 싶으시면 잠깐 좀 멈춰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워낙 빨리 얘기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컴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컴팩트 없이는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컴팩트 리만 서비스고 그리고 그 D는 디바이저예요. 뒤에 정의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들 다 하나하나 제가 정의 다 적어놨습니다. 뒤에. 그래서 디바이저인데 그러면 그 다음이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숙한 것부터 일단 보면 그 G는 뭐 10중 8구 G는 쓸 거예요.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컴팩트 서비스 있으면 G너스 제가 구멍 개수 가지고 따져야 된다 저희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일단 이거 두 개가 좀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가 이제 한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메로물 펑션을 지칭하고요. 그래서 방금 민가님이 잘 정의를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메로물 펑션인데 거기다가 일단 괄호를 씌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로물 원폼인데 뭐 일단 정의가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다 또 괄호를 씌워요.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뭔가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필요한데 그 전에 좀 다분히 좀 생뚱맞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는 메로물 펑션, 하나는 메로물 폼을 꺼내가지고 뭔가 이제 컨디션 주고 그거의 디멘전을 본다. 그러니까 디멘전을 본다는 거니까 아마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것들이 아마 10중 8구 C 벡터 스페이스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그건 사실 이 정의 가지고 해보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별로 납득이 가진 않아요. 그 뭐 어쩌라는 것이냐 그게 있고, 그리고 일단 얘도 정의가 필요하고요. 디그리 오브 D. 그리고 이제 디그리가 왠지 폴리노멜의 디그리 같은 D, 뭔가 이제 디바이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붙여놨으니 이게 어쩌라는 건지 싶고, 그래서 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약간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이제 리말로그 쳐보면 예시 주고 뭐 이때는 이거고 저때는 저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이런 게 있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오히려 뒤로 미루고 그거 말고 그냥 되게 좀 추상적으로 이게 뭔지 좀 같이 좀 상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말로크 얘기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게 컴팩트 리만 서비스 당연히, 그리고 그것도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드리는 것은 컴팩트 리만 서비스는 다 알제브릭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어떤 이제 그 호모지너스 폴리노미알이 제로 셋에 지나지 않는 그걸 그냥 어널리틱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어널리틱 버전은 굉장히 요긴해요. 어떤 센스에 요긴하냐면 저희가 아까 이제 민가님 잘 알려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홀로몰픽 혹은 메로몰픽이라는 게 어떤 포인트를 고정했을 때 그 포인트 근처에서의 소위 말해서 로랑 시리즈로 익스펜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저희도 저희의 직관에서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물론 최종적으로 이런 거 다 버리고 대수적인 세계관으로 갈 거지만 그럼에도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레벨에서 생각을 하는 법은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선택지로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민간이 또 설명 잘해주신 것처럼 로컬하게는 다 코디네이트들이 있어요. 코디네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C1에 지금 리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C1의 오픈 서브셋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섹션이 되는 데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는 파트는 홀로몰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스무스 매니폴드보다 조금 더 셉니다. 스무스 매니폴드는 이게 뒷배움을 요구하는데 어떤 무한번 미분 가능만 하면 되거든요. 역함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홀로몰픽은 훨씬 더 센 조금 어널리틱 펑션은 그 스무스보다 세니까. 일단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그 저희가 놀 거고, 그러면 컴팩트 리만스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게 컴팩트 리만스 서비스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오리엔테이블 서비스예요. 그냥 실제로는 그냥 실체가 그게 전부거든요. 그냥 사실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언제나 유일하게 인듀스가 돼가지고 R2를 C1으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오리엔터블 서비스를 어떻게 스터디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미분기하로부터 뭘 알고 있냐면 가우스본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블 서비스 주고 그때는 우리가 뭐 알고 있냐면 그때 이제 뭐 리마니안 메트릭 이런 말들 다 들어는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리마니안 메트릭을 가지고 저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컴팩트 서비스에서 적분해가지고 2파로 나눠주게 되면 2빼기 TG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부미분기야의 맨 마지막 스토리는 그리고 보아라 이게 조합론의 어떤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게 점선면에 이게 다 들어오신 기본적인 그 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 불변량은 뭐밖에 없냐면 G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스토리가 이거였잖아요. 얘는 지금 불변량이 G밖에 없네. 그리고 심지어 정수네. 그리고 점선면으로 볼 수가 있네. 아, 우리 이걸 다 이해했어. 이었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되게 똑같은 얘기여야 될 거, 똑같은 정보에 대한 얘기여야 될 건데 너무 생뚱맞은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짤 있잖아요. 그 마음 편안했다가 불편했다 양 먹는 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그 애매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우스 보넷으로부터 리만 로크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두 정리는 전부 다 컴팩트 리만 서비스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와중에 지금 여기는 그런 정보 같은 게 다 들어있죠. 디바이저 같은 정보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그냥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뜯어보는 것도 지금 필요하고 적어도 어떤 직관 레벨에서 해보아야 되는 고민들, 이건 분명히 좀 다분히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랑 얘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얘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에요. 그래서 점 빼기 선 빼기
그 선의 그 개수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 유식한 말로 그 베티 넘버의 얼터네이팅 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뭔지는 다 들어볼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토폴로지 쪽에서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싱귤러 호몰로지의 어떤 랭크들을 저희가 엠버즈 베티 넘버라고 알제브릭 토폴로지에서 슬쩍 부르고 그것들의 얼터네이팅 썸으로 정의가 됐던 게 그 점선면의 그 얘기였던 거죠. 어떤 소위 트랭글라이제이션 해놓고 뭐 대충 직관적으로 퉁친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녀석이 뭔가 이제 베티 넘버의 얼터네이팅 썸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얘도 지금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얘도 뭔가 일단은 뭔가 이제 좀 얼터네이팅 썸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또 뭐를 또 알고 있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슈퍼코몰로지를 공부한 다음에 사실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컨시퀀스 중에 하나인데 드람 디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 파인 슈퍼를 가질 때 건데 그래서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 그래서 파티션 유니티를 허락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싱글러 코홈올로지랑 뭐가 됐든지 간에 정의 아직 보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을 컨스턴트 슈프로 보는 그런 슈퍼피케이션 한가운데 보는 이제 슈퍼 코몰로지랑 그리고 드럼 코몰로지가 다 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그 호몰로지랑 이제 코호몰로지를 대충 이제 듀얼 센스에서 대충 랭크가 같다라고 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러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드럼 코호몰로지의 어떤 이제 랭크의 얼터네이티 썸으로서 직관한다고 생각을 하죠. 괜찮나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거에 했던 거는 드럼 코호몰로지고 그러니까 드럼 코호몰로지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딘가 뒤에 적어놨을 텐데 그래서 어떤 제로 폼 그러니까 제로 폼은 그냥 펑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해가지고 정의도 안다고 칠게요. 대충 저희가 ODE 할 때들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폼 만들고 계속 이제 n폼을 만들어가지고 두 번 보내면 0 되는 이걸 체인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하고 이게 디멘전 n 매니폴드에서는 n번째에서 스탑을 해야 돼요. 어떤 지금 한 개 더 붙이는 순간 바로 그냥 베니시 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생각한 다음에 이거의 어떤 커널을 이미지로 나누는 걸로서 정의하는 게 어떤 호몰로지의 코홈올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드럼 코홈올로지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얼터네이팅 썸을 정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렌즈에서 그 드럼 코호몰로지의 관점에서 리만 서피스를 다시 바라보면 이제 저희는 오버 C에서 작업할 거예요. 이거 오버 C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버 R이라고 해도 되죠. 오버 C에서 작업하면 지금 디멘전이 1이니까 탑 디멘전 1이니까 i가 제로일 때랑 1일 때만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하고 생각을 해보면 좌변이 뭘 것 같냐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여요. 그리고 각각이 베티 넘버의 이게 0번째 이게 1번째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개스를 하자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리만 로우 정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리를 만든 건 로우예요. 그리고 로우가 실제로 이걸 했던 거는 리만의 어떤 수업을 듣고서 한 것뿐이에요. 그 센스의 제자라고 하는 건데 그 시절을 상기를 해보면 로우가 그리고 리만이 알고 있었던 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팬시한 랭귀지로 같은 대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랭귀지로부터 이거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 센스에서 어쨌든 이거 뭔가 그 드럼 코몰로지 얼터네이팅 썸 어떤 랭크의 얼터네이팅 썸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생각을 좀 다시 좀 해본다면 그 관점에서 그러면 사실은 어떤 코몰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센스냐면 지금 얘가 D에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D에 의존되어지는 뭔가 코호몰로지라고 하죠. 물론 최종적으로 이건 결국에는 그냥 슈퍼호몰로지를 결국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인버터블 슈퍼예요. 실제 정체는. 그래서 그 녀석의 이게 사실 이제 H0고 이게 사실 H1의 각각의 디멘전에 나온다.가 사실은 랩텐 사이드가 갖고 있는 진짜로 뜻이. 그래서 랩텐 사이드는 대놓고 디바이저 D가 만들어내는 인버터블 슈퍼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정말로 지칭. 그 센스에서 일단 메이크 센스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변은 남았어요. 그래서 뭐 100만 번 양보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찰을 이게 뭔가 드럼 코홈올로지랑 상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오일러 캐릭터리스랑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관찰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임이라고 하면 별로 여전히 이게 뭐냐는 여전히 남아요. 어떤 투만의 투지는 오케이. 근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직관적으로 유추가 아직 되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설령 이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죠? 일단 그 이슈도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리만 로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거 정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슈퍼호몰로지로서. 그래서 이제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역시 공부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건 참석자들 각각의
그 몫이 되어요.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정의를 다시 한번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을 대놓고 D가 만들어내는 특정 그 코홈올로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실제 특정 인버터블 슈퍼 코홈올로지라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이 캐피털 L은 정말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원폼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로폼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피털 I는 원폼이니까 드럼 코홈올로지랑 좀 약간 비슷하죠. 그 각각의 랭크의 월터네이팅 썸으로 생각을 한다. 말 되나요? 제가 좀 약간 직관 레벨에서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냥 썰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펑션인 것과 원폼인 거는 드럼 코홈올로지랑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지금 컴플렉스 오버C에서 지금 디멘션 1이니까 그 첫 번째 거는 제로폼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원폼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의는 불편하게 그지 없어요. 어떤 뜻에서 불편해? 첫 번째로 메로몰픽이라는 단어가 불편해. 첫 번째 불편한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포인트. 이 조건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여전히 어쩌라는 건지에 대한 문제에서. 그래서 왜 메로몰픽이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나마 와닿은 거는 드럼코몰로지라는 관점로부터 어떤 폼과 펑션을 생각하는 건 메이크 센스한 것 같고. 그리고 와중에 왜 이놈 등장하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가우스 분해 레벨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디바이저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꺼내고 있단 말이죠. 얘를. 그래서 그걸 의존해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설령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메이크 센스 하더라도 왜 우변이 이런 식으로 생기느냐. 그래서 이거의 직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증명을 깡패로서 어떤 납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직관을 좀 갖고 싶으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해소를 해보려고 해봅시다.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얘부터 생각을 해보자. 얘는 저희가 이미 사실 답을 알아냈어요. 그 아까 민간인 발표로부터 어떤 거를 알아냈냐면 왜 메로몰픽 생각합니까? 홀로몰픽 하면 뭐라서요? 컨스턴트라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홀로몰픽이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아는 건 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픈셋인 C1으로 땡겨가지고 거기서 홀로몰픽으로 디파인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코디네이트를 잡는 것마다 그쪽으로 C1의 오픈 서브셋을 땡겨갈 때 홀로몰픽이 되는 거를 매니폴드에서 홀로몰픽이라고 저희는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컴팩트 조건 하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는 리만 서피스일 필요도 없고 임의의 디멘션에 대해서 홀로몰 펑션은 언제나 컨스턴트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엑서사이즈입니다. 사실은 그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부터 그냥 쉬운 엑서사이즈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컴팩트 리만 서피스의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컴팩트 조건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쥐너스랑 연결지는 게 가능할 거고 논컴팩트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 리만 서피스에서는 홀로몰픽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얘는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재미 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필요학으로서 메로몰픽을 생각한다고도 볼 수가 이제 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관적으로 아까 민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얘를 이제 저희가 소위 인피니티를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피니티까지 보내주는 것까지 생각해 주면 거기서부터 논트리비얼한 몰피즘들이 나오게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역시 그래서 저희가 홀로몰픽이라고 보는 거는 그 CP1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역시 이제 그 로컬 코디네이트 레벨에서 보내준 거가 메로몰픽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저희가 아는 그 걸로는 결국에는 C1의 오픈 서브셋에서의 홀로몰픽 펑션과 C1의 오픈 서브셋에서의 메로몰픽 펑션만 가지고 정의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는 실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실체. 그래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출발한다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저희는 얘를 생각할 겁니다. 리저너블 하죠. 뭐 이 이퀴벌런스는 제가 이제 딴 노트에다 보여놓은 그냥 그거고 그리고 사실 혼자 생각해보기 좋은 이것도 엑서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레벨에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걸 정의해야 되냐면 일단 그래서 얘는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요 말은 이제 일단 오케이. 그리고 홀로몰픽 생각할 수 없는 모티베이션도 오케이. 아직 요 말은 아직 남았지만 그리고 이제 얘를 규정해야 돼. 그렇죠? 얘는 또 딴 얘기일 테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규정할 거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은 뭐겠어요? 어떤 이제 원폼이니까 어떤 DG 앞에 어떤 코에피션 펑션이 있겠고 그게 메로몰픽인 거겠죠. 특별한 언급이 이제 없다면. 그래서 그게 직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시 얘도 일단은 그 어떤 레벨에 정의했어요. 그 차트 레벨에 그러니까 로컬 코디네이트 레벨에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C1 오픈셋 데리고 와요. 그래서 C1의 오픈셋은 저희가 메로몰픽 펑션이 뭔지 알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내추럴한 지금 G에다가 DG를 취해가지고 이걸 곱한 거를 저희가 오픈셋에서의 메로몰픽 원폼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메로몰픽 원폼에서 실제로 주어져 있는 롱트리벌 데이터는 메로몰픽 펑션이.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붙여야겠죠. 그래서 그 리만 서피스가 그 코디네이트들의 어떤 이제 유니온으로 주어져 있다고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M 위에서 그리고 컴팩트 조건은 없습니다. M 위에서 저희가 메로몰픽 원폼이라고 부르는 거는 각각의 오픈셋 레벨에서 얘를 복구하는 거.
C여있겠죠. 당연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 근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오버랩이 일어나면 오버랩에서 문제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코디네이트 체인지가 잘 된다는 전제를 깔아줘야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맥센스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C라고 하는 것을 CP1의 오픈 서브셋으로 간주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메르몰 펑션을 그냥 데리고 와요. 이런 걸 데리고 온다고 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DG를 곱해가지고 얘를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CP1의 오픈 서브셋에서의 메르몰 원폼이 맞죠? 그래서 저희는 이 녀석이 그 C가 CP1의 오픈 서브셋이라는 전제 하에서 CP1에서의 메르몰 원폼의 로컬 리스트릭션이라고 보고 싶어요. 말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면 얘를 이제 CP1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민관님이 잡으신 그 로컬 코디네이트를 그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 CP1의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그 엔트리 2개로 적혀요. 그리고 이거의 어떤 그 임의의 어떤 이제 논제로 람다배 해준 거가 다 똑같게 되는 이퀴런스 클래스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그 엘리먼트가 그 P1의 정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X랑 Y가 둘 다 논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즉 이제 얘는 이제 X 첫 번째 코디네이트 논제로 얘는 두 번째 코디네이트 논제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섹션 다 건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나누면 그 Y분의 X고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데이터는 실제로 같아요. 같은 얘기를 그냥 다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따가지고 컴플렉스 넘버로서 G라고 쓰고 얘만 따가지고 W라고 쓴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런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맞죠? 이게 어떤 P1인 특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G하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러니까 U1에 W하에서 이거를 써줄 수만 있으면 그게 다 확장했다라고 퉁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역순이죠. 그러니까 그 오메가를 P1에서 정의하고 얘를 확인한 게 아니라 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로컬 코디네이트에서 정의한 다음에 나머지는 오버랩 되는 거에서 그렇게 코디네이트 체인지 되는 거에서 컴패러블 하다고 하자. 이렇게 그냥 정의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실적인 그 문제들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그냥 이 G를 오메가 1, 그러니까 W로 바꾼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말 되죠? 그냥 G를 W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단수 캘큘러스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그냥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 P1에서 저 지금 원폼은 이런 데이터로 주어져 있다라고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메르놀 원폼. 하지만 그냥 정체는 로컬리스테이션 시켰을 때 메르놀 펑션 곱하기 어떤 그 D 코디니 그냥 이거가 전부인 겁니다. 별거 없어요. in some sense에서.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냐면 레지듀에서 출발해요. 왜 레지듀에서 출발하냐면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피칼드 그룹을 이제 어떤 적절히 쿼션트 시키는 게 최종적으로 목적인데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나중에는 저희가 마치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하지만 최종적인 데이터는 다 알제브릭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레지듀 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어떤 폴들이 있고 폴 오브 오더 M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이런 이제 로랑 시리즈를 생각을 해줬을 때 여기다가 그 G0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바운더리 인테그레이션을 취해주게 되면 그 이게 오더가 -1인 거를 제외하고는 펀더멘털 티어럼 캘큘러스에 해가지고 다 죽거든요. 그 홀로그래픽 그 뭐냐 그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코시 인테그랄 티어럼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번째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1번째 코에피션트를 레지드라고 정의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메가를 데리고 올 때 오메가를 데리고 와요. 이 오메가는 그 지금 어디서 정의된 거로 생각하냐면 리만 서피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원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로컬 코디네이트마다 이렇게 쓰는 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지금 얘를 기준으로 레지드를 계산하는 건 가능하겠죠. 맞죠? 얘는 메르놀 펑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 서브셋인 C1은 가정하에서는 이 메르놀 펑션을 기준으로 레지드를 계산하는 거는 분명히 오케이예요. 그런데 역시 저희는 오버랩 되는 데서 문제가 없어야지 이게 비로소 그러면 얘 레지드를 임의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메르몰 펑션을 따서 그 녀석의 레지드를 계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줘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정의할 건데 어떻게 그냥 확인해주면 되냐면 그냥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두 오버랩이 발생하는 데서 코디네이트 체인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코디네이트 체인지 적으면 지금 하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하나는 다른 코디네이트 기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에서 이런 변환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컨디션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G랑 오메가 사이의 지금 변화는 이렇게 그냥 그 테일러 전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단순하게 어떤 이제 리니어 변환으로서. 그러면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요 관계를 가지고 지금 그 레시드를 봐야 되는 거는 G의 -1승 그러니까 이제 -1 파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W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코에피션트는 이 G를 기준으로 하나 W를 기준으로 하나 불변인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그냥 각각 기술을 해주고 나면. 그래가지고 그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리만 서피스에서 원폼이 있으면 원폼의 레지두는 어떻게 정의하겠다? 임의의 그 폴이 있는 포인트에 로컬 코디네이트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매너롤프 펑션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레지두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디파인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아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얘기로 다 그냥 환원되는 거에서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저희가 뭐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메로몰픽 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컴팩트를 걸어줍니다. 이제 어떤 그 폴의 개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로몰픽 폼에 대해서는 저 지금 폴이 유한기가 이제 있을 텐데 컴팩트 걸었으니까 그랬을 때 레지듀의 총 서메이션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은 역시 그 스톡스 정리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톡스 정리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스톡스 정리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말 같긴 한데 사실 좀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제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하시면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냥 계산해 보면 된다. 그냥 그게 결론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레지드 왜 계산했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제 그 디바이저 클래스 그룹을 사실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리만 설피스 데리고 오고요.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컴팩트 붙이고 어떨 때는 그냥 안 붙이고 있습니다. 컴팩트 불필요할 때는 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로물 펑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떤 임의 포인트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인덱스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디파인 하겠냐면 인덱스는 메로물 펑션 및 매니폴드의 포인트에 의존돼서 결정이 되는 어떤 인티저 값이. 그리고 물론 제 그 옛날 노트에는 그 아규먼트 프린시플로 제가 이제 사실 증명해 놓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로컬 코디네이트 아무거나 잡고요. 아무거나 잡고 그래서 그냥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코디네이트로 지금 G가 이제 0되도록 잡았다고 가정을 하죠. 이건 그냥 별 문제 없는 가정이고. 그래서 G가 0, 즉 P 근처에서 만약에 그 홀로몰픽이면 이렇게 이제 써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민간이 하신 설명 똑같이 그 논제로 파트가 되는 거에도 홀로몰픽 추출하고 M승 파워인 경우 그때 인덱스는 M으로 정의합니다. 이때는 이 M은 홀로몰픽인 경우에는 논네거티브예요. 그리고 만약에 폴을 갖는다. 폴을 가지면 역시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제로일 때 논제로가 되고 홀로몰픽이 되는 나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M으로 오더를 디파인을 해줘. 그러니까 인덱스를 정의해줘요. 자, 그럼 얘도 역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 로컬 코디네이트를 다른 걸 잡아주더라도 웰 디파인이 됩니다. 아까 한 거 사실 똑같이 하면 돼요. 그 G를 이제 W로 바꿔가지고 실제로 적어보면 똑같아요. M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귀찮아서 안 적었지만 만약에 불편하신 분들은 엑서사이즈로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는 웰 디파인이 되냐면 메로몰픽 펑션의 인덱스는 이런 센스에서 웰 디파인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희는 뭘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제 컴팩트를 겁니다. 컴팩트를 걸어요. 컴팩트를 걸어주면 논제로 메로몰픽 펑션에 대해서 인덱스의 썸은 무조건 빵이다. 이제 제법 이제 어떤 알지브릭 데이터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무조건 인티저 밸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인티저 밸류를 썸한 게 무조건 0이니까 뭔가 이제 커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를 어떤 분들 눈치를 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그래서 아까 이제 레지드를 굳이 거쳐온 건데 그 아까 저희가 요 정리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스톡 정리 쓰면 된다라고 퉁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했던 데이터가 메로몰픽 원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레지드를 썸하면 0인 거가 이 코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DF 오버 F로 정의하고요. 그렇게 정의해 주게 되면 F를 그 제로 근처에서 써주게 되면 그 이 형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지금 코이피션트가 지금 M이에요. 그래서 레지드 구해보면 M이 나와요. M이 나오고 만약에 폴 근처에서 해보면 이것도 역시 F를 아까 이제 요렇게 지금 쓴 거 가지고 그냥 실제로 익스펜션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마이너스 M이 나와요. 저 연전 노트에 있는 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냥 다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레지드의 총 합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 쭉 더해가지고 0 된 거가 그냥 단순 그냥 생각하면 단순 코롤리. 자, 그런데 이제 레지드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거를 직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 대수기하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저 주고 그 디바이저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 인티저들의 밸류에다가 되게 큰 의미들을 부여를 해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밸류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실제로 F가 들고 있는 일단은 그 제로랑 폴에서부터 이제 온 건데 근데 저희는 그걸 실제로 다루는 레벨에서 사실 레지드 레벨에서 사실 다루는 거에서 저희 얘기를 출발했다는 거죠. 약간 그 정도로 직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어떤 나이스한 어떤 알지브레이크 그 리스트릭션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어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커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이 커널에 해당한 컨디션으로 그러면 뭔가 쿼션트를 해줘도 뭔가 나이스할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사실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줘야 되는 작업은 좀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산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일단은 예정했고 맞죠? 이제 다 단어들이 이제 뭔지 압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다음 발표부터는 그 다음 주 발표부터는 어떤 이 단어들 토대로 해서 각자가 어떤 사유들을 해오시기를 원하는 거고 공부란 뜻도 아닙니다. 그냥 고민해 보시고 나누시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게 필요해요.
아직 요거 정의 안 했죠. 이 지금 괄호 정의한 거가 필요하고 디바이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의 그 어떤 그 매뉴얼 펑션에 대해서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혹시 얘기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재밌었던 게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하는 게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요거 직관 생각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혹시 코멘트 없으시면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디바이저라는 걸 어떻게 디파인 하고 싶냐면 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펑션을 컴팩트 리만 서비스에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는 그 제로가 어디에 있고 폴이 어디에 있고 그 녀석의 파워가 얼마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로서 저희가 인덱스를 디파인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어떤 포인트마다 인티저 밸류를 저희는 사실은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치고 있던 상황인 거죠. 맞죠? 그걸 디바이저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그 포인트에서 들고 있는 어떤 특정 인티저의 포멀 서메이션으로 정의를 하자. 이미의 리만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저희는 이거 어떻게 일반할 거냐면 이게 컴플렉스 디멘전 1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디바이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바일 디바이저의 정의는 코디멘전 1이에요. 컴플렉스가 이제 그 기준 필드를 기준으로. 저희는 결국 그렇게 일반할 거예요. 그래서 n 디멘전 버라이어티나 스킴이 주어져 있으면 결국엔 저희는 이거를 뭘로 줄 거냐면 이제 클로즈 섭 스킴 오브 코디멘전 1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디멘전이 1이니까 얘는 지금 디멘전 제로인 거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프라임 아이디어일 거라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요 쉬운 세팅에서는 지금 각 포인트마다 어떤 이제 인티저를 들고 있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컴팩트 리만 서비스에서 이것들 중에 유의미한 거는 유한계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한계를 제하고는 다 빵되는 포멀 서메이션으로 디파인합니다. 괜찮으시죠? 그게 지금 이 디바이저에 대한 그 정보예요. 그래서 그 이런 류의 포멀한 형태들을 적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M이 어떤 알제브릭 스트럭처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강제적으로 디바이저라는 개념을 가지고 알제브릭 스트럭처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들을 일단 쭉 쓰고요. 파이나이트를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건은 그냥 파이나이트 포인트를 쓴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고 거기다가 그냥 코에피션트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뜻인 거죠. 맞죠? 그것들을 디바이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까르띠에 혹은 바이 디바이저 어떤 말로 불러도 이 상황은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걸 토대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디바이저들의 모임은 자연스러운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들고 있다. 괜찮죠? 왜냐하면 그냥 더하거나 빼도 어차피 인티저인 거 코에피션트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들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디그리라는 컨셉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그리는 이 지금 디바이저들의 모임에서 지로 가는 걸로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이 포멀섬에서 그냥 피 빼요. 그래가지고 인티저를 그냥 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의는 단순하죠. 그리고 이 정의 센스에서 보면 아까 거가 사실 이 맵의 커널에 들어간다는 걸 사실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매뉴얼 펑션을 F를 데리고 오면 그 어떤 제로랑 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를 쓰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로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봤던 거는 이거 중에서 커널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사실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을 소위 말해서 프린시플 디바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 펑션을 컴팩트 리만,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썸대까지 0되는 거에서 컴팩트 컨디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컴팩트 리만 서비스 하에서 매뉴얼 펑션을 데리고 올 때 이 괄호로 정의된 기호는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그 포인트에서 제로랑 폴의 파워를 알려주고 있는 것. 의 포멀섬으로 정의하고 이것 중에 논트리비얼한 게 유한계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디바이저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프린시플 디바이저라고 하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프린시플 디바이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노테이션화하는 거는 그 유니버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해봤던 코롤리로부터 이거는 정의상 바로 디그리의 커널에 들어가요. 그 코롤리로부터. 괜찮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피 빼고 썸하는 순간 0인 거 아까 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뭐를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이 디바이저들의 모임 위드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제 D만 쓰기 위해서 D 바를 일부러 썼어요. 이 바를 이제 빼기 위해서. 그래서 D 바라고 제가 일부러 썼고, 그래서 지금 이 D 바에서 프린시플 디바이저들의 모임을 생각해주면, 그래서 그냥 P 바라고 썼습니다. 프린시플 디바이저들의 모임을 생각해주면 적어도 그 서브 그룹이, 그렇죠? 아벨리안 그룹의 서브 그룹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실제로 어떤 거를 이 프린시플 디바이저를 만족하고 있는가면 더하면 실제 곱해가지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제로랑 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보면 되죠. 그래서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그 보는 것은 그냥 F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폴과 그 제로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 하면 거의 트리비얼한 사실 이제 관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서브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가운데 여기다가 이 서브 그룹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퀴밸런슬레이션을 정의할 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주면 이걸 리니얼리 이퀴밸런트라고 하고, 이게 어떤 차우링의 가장 이제 그 쉬운 상황에 해당해요. 차우링은 나중에 결국 이미의 코디멘전을 확장할 건데 지금 이제 디멘전 1이니까 이거밖에 얘기를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면 디바이저 두 개가 릴레이션이 있는 것은 뺐을 때 프린시플 디바이저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거 그냥 어렵지 않게 이거 이퀴밸런슬레이션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에 대해서는 같게 치고 잘라요. 그래서 특히 프린시플 디바이저는 지금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제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프린시플 디바이저는 그냥 진짜 제로로 그냥 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라준 거를 이렇게 D라고 여기면 그 센스에서 지금 쿼션트 시켜준 센스에서도 이 맵은 그룹 홈모피션에서 웰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디그리 취해가지고 보내주면 프린시플 디바이저 파트는 어차피 다 값이 0이라 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그냥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두 디바이저가 리니얼리 이퀴밸런트 하면 그 커리스펀딩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질 때 그 디그리에서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는 디그리 오브 프린시플 디바이저인데 그거 지금 빠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아까 이제 레지드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자, 얘가 그래서 잘 이제 이 맵이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그리 맵은 사실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아까 그 프린시플 디바이저 쿼전 시키기 전 레벨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까지는 지금 얘기가 다 끝났냐면 수학적인 정의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얘 뭔지 알았습니다. 맞죠? 얘 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언어들을 해석을 좀 해보죠. 자, 그러면 메르놀 펑션 데리고 와요. 메르놀 펑션을 데리고 오면 지금 실제로 컴팩트 걸었습니다. 지금 컴팩트 그 리만 서비스 그 리만 로크에서는 그래서 제로랑 폴에 대한 정보가 올 거예요. 얘를 데리고 오는 것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쓰겠죠. 그래서 어떤 제로에서는 어떤 파워가 얼마, 어떤 이제 그 폴에서는 파워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임의 디바이저예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제 다 제로인 어떤 MP들이 이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펙티브 디바이저의 컨디션이 뭐냐면 각 P마다 모든 P마다 대응되는 코에피션트가 다 논네거티브한 뜻이. 이거를 이펙티브 디바이저라고 부릅니다. 제가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니퀄리티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되나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그게 어떤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사실 해석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재해석을 좀 해야 돼. 얘는 그럼 뭐냐? 그래서 지금 어떤 메론필 원폼에 대해서 지금 이 디바이저를 취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미 다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정체는 캐노니컬 디바이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또 정의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건 정의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얘는 대놓고 컴팩트에서 정의할 거고요. 컴팩트 리만 서피스에서 메론필 원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지금 그 포레데이터가 지금 이제 그 유한계 이제 있으니까 그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저희가 아까 그 인덱스 정의할 때 이게 제가 이제 말로만 퉁쳤지만 그 코디네이트에 의존되지 않고 그 인덱스는 잘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 포인트 P마다 다 이제 포멀 썸을 해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제로를 포함해가지고 말되죠? 그렇게 정의해주는 것을 캐노니컬 디바이저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사실은 네, 이 캐노니컬하다는 말을 좀 사실 좀 주목할 필요가 사실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이 캐노니컬 디바이저의 케이스는 만약에 이미의 메르몰픽 원폼을 두 개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그 로컬 코디네이트 입장에서는 이 오메가는 F 곱하기 DG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로컬 코디네이트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실제로 DG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코디네이트 기준에서 얘도 F 곱하기 DG가 거고 얘도 G 곱하기 DG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분해주면 그 사라져요. 이 약분한 거에 대해서는 DG 파트가 사라지니까 얘는 그냥 뭐냐면 레셔널 펑션이고 사실 그러니까 메르몰 펑션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메르몰 펑션인 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방식으로 디바이저를 정의했고 그 이 방식으로 정의한 거에서 이거 괄호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메르몰픽 폼을 가지고 만든 녀석이니까 메르몰픽 펑션을 가지고 만든 거야. 뭐예요? 프린시플 디바이저. 그러니까 프린시플 디바이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가 오메가 1과 오메가 2에 그 대응되는 이 디바이저들이 리니얼리 이퀴벌런트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녀석에 대응되는 이 지금 디바이저는 사실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캐노니컬 디바이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퀴벌런스 클래스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다 결국에는 프린시플 파트를 다 배제하고 보고는 센스이고 근데 이제 나이스한 점은 그게 지금 나이스하죠. 아까의 프린시플 디바이저의 케이스에서는 프린시플 디바이저들끼리는 리니얼리 이퀴벌런트 물론 하죠. 얘는 이제 사실 논제 그냥 제로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메르몰픽 원폼에 대해서는 지금 얘가 그 디바이저로서 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게 돼요. 상황인 거예요. 아까 거는 그냥 트리비얼하게 그냥 벤싱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말 이해가 가나요? 아까 거는 쿼션트를 시키고 나면 프린시플 디바이저는 그냥 제로잖아요. 얘는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이 제로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서는 같은 것까지는 보장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상황이. 얘는 이제 디그리 취했을 때 0일 필요가 없어. 사실 답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데 프린시플 디바이저 케이스에서는 0이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얘도 정했죠. 이제 그래서 약간 직관화를 해보죠. 직관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르몰 펑션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제로에서는 그 파워들 다 써가지고 썸 써주고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폴의 어떤 컴pen세이션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까지 해줬을 때 그게 전부 다 어떤 논네거티브가 될 때 그거를 L이라고 디파인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그냥 정의에서 본다면. 그리고 원폼을 데리고 오면 그 원폼에 역시 제로랑 폴의 데이터를 가지고 로컬 코딩의 기준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얘 이제 포멀섬 기술하고 역시 얘인데 이번에 빼가지고 이것들이 역시 그 이펙티브 디바이저가 되는지, 즉 각 포인트마다 코에피션트가 논네거티브가 되는지 그것들을 모아준 거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자. 그리고 D에 의존되니까 이제 여기다 D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리만 로크의 어떤 그 좌변에 지금 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일단은 됐고, 그리고 이거 조금만 해보시면 엑서사이즈로 각각이 지금 다 그 C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도 웰 디파인이 돼요. 자, 그래서 좌변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이제 메르몰픽을 고려하는 맥락은 일단 여기서 메르몰픽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메르몰픽을 DG에다 곱하는 맥락에서 메르몰픽 원폼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의미에서 지금 제로랑 폴에 대한 데이터를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컨트롤을 해주는 과정에서 각 디바이저들마다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조건을 보는 거라고 일단 수학적으로 어떤 이제 일단은 이제 볼 수는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지금 정의 자체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없나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머지 다 사실 해소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실 이 퀘스천 2는 그 이미 답은 이제 예전 노트에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의 답은 그 퍼펙트 페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이거 두 개 관계를 조사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I 오브 D는 뭐랑 똑같냐면 L 오브 K-D랑 똑같거든요. 그 실제로 그냥 알제브라의 관계를 그냥 조사해 보시. 근데 그 해볼 만한 질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뜻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오메가가 원폼이니까, 이건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그냥 말로 썰풀이 할 거고, 이게 각자 좀 생각해 보시고 재밌으실 것 같으면 발표해 주시면 잘 것 같아요. 오메가 원폼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 원폼의 기준은 적분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르몰픽 펑션을 곱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하나는 펑션을 곱하고 하나는 펑션을 나누는 거를 퍼펙트 페어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거든요. 어떤 그 푸앙카레 듀얼리티에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id가 k-d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줘야 돼요.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고, 근데 이건 좀 지금 외경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관계 조사하시면서 이게 왜 다르냐, 이거는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이게 그럼 직관적으로 무슨 뜻이냐를 얘기를 하면서 일리프틱 커브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모티베이팅을 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적어도 어떤 정도는 지금 갖고 싶냐면, D가 있으면, 이제 저희는 디바이저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저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코홈올로지가, 슈퍼홈올로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의 올로 캐릭터를 있습니다. 정체는. 그랬을 때 그게 이렇게 표현해내가 무슨 뜻이냐를 얘기하려고 하고, 물론 지금 저희는 어떤 그 어널리틱 데이터로부터 얘기했지만 결국엔 다 알제브릭하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만 떼서 갈 수 있는 거긴 한 거죠. 자, 그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슈퍼홈올로까지 공부하고 나면 바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건데, 당장 사실 다음 주에 일립틱 커브 정의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정의하는 거는 정말로 제가 이제 지금 슬랙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어떤 자코비안 버라이티에 대해서 그거 그냥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너스가 1인 일립틱 커브 케이스에서는 자코비안 버라이티는 정확하게 일립틱 커브랑 같아요. 정확하게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뭐 증명도, 그러니까 증명은 그냥 이거 그냥 컨스트럭션이 그냥 완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당연히 같구나,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리프트 커브의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봐도 되지만 사실 동의사상에 볼 수 있고, 얘기하고자 하는 리만 로크의 어떤 지오메트릭 포인트 오브 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 리만 서비스 데리고 오고요. 어떤 주너스 G가 있고, 그리고 이펙티브 디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코에피션트를 다 논네거티브고 다 썸을 해준 거가 D라고 가정합시다. 말 알아들으셨죠? 지금 이제 이 말들은 저희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데이터를 좀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 아까 캐노니컬 디바이저 저희가 정의했죠. 어떤 원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이퀴valence 클래스 이제로 보고 있는 그 녀석을 K라고 이제 정의했고, 그러면 그 디바이저가 디파인하고 있는 슈퍼코몰로지가 이제 있어요. 그 녀석의 제로 번째의 그 벡터 스페이스로서 듀얼을 취해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얘는 그 인티저 레티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티저 레티스 어떤 이게 퍼스트 코몰로지로 쿼션트를 시켜주면 얘가 사실은 토로스예요. 사실 토러스를 그냥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러스 그냥 공부하시면 이거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자코비 버라이티의 정의,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뭐를 사실 이제 좀 뜯어보실 수가 있냐면, 그 M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커브에 해당해요. 컴플렉스 디멘전 1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의 시미트릭 파워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개 엔트리 취해놓고 이 중에서 그 다 시미트릭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들 다 똑같은 걸로 취겠다는 그냥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그 맵이 있어요. 이거 역시 그 노트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오늘 설명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발표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할 수 이제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맵을 이제 아벨 자코비 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뭐 어떤 게 알려져 있냐. 이거 다 그러니까 그 노트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벨 정리를 따라서 보면 이 파이버 중에서 그래서 원포인트 인버스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D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이 녀석의 D를 가지고 만드는 슈퍼코몰로지 제로 번째 프로젝티바이제이션이다. 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이고 나면 지금 그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리니어 시리즈 공부하고 나면 이게 결국에 리니어 시리즈예요. 사실은 진짜 정책.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H0의 디멘전은 지금 이게 프로젝트 바이제이션 하면서 디멘전 하나를 깠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이 리니어 시리즈의 디멘전으로 이제 돼가지고 지금 이 지금 맵에서 파이버의 입장에서 이제 디멘전을 추출해주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디멘전에서 이 녀석의 디멘전 빼는 것보다는 이 파이버의 디멘전이 커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시메트릭 파워 프로덕트를 취했기 때문에 얘는 디멘전이 D고요. 그리고 얘는 정의상 디멘전이 G예요. 이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뺀 거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합쳐주게 되면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뭐였냐면 그 캐피털 LD의 디멘전이에요. 얘가. 그리고 아까는 이제 빼기 ID의 디멘전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D가 없는 대신에 이니퀄리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가 정확하게 리만 로크의 우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소위 말해서 어심토틱 리만 로크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서비스 버전에서 저희가 사실 이것들을 빈번하게 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좀 갈증이 나는 것은 그러니까 리만 로크의 사실 해석은 이 맵의 파이버를 들여다보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건데 이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슈퍼코몰로지, 그러니까 슈프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각 디바이저들마다 그리고 그것들의 리니어 시리즈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고 이 맵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 이 M을 일리프트 커브 케이스로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일리프트 커브랑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로 오히려 구체화해가지고 볼 수 있는 관찰들이 있을 거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는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P1은 좀 봤잖아요. P1은 좀 봤고 앞으로 좀 같이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리프트 커브에 대해서 좀 볼 것들이 좀 이것저것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리만 로크로부터 어떤 이제 그룹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제 당분간 좀 해보고자 하는 얘기는 3가지 정도의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리만 로크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좀 뜯어보고 그거에 대한 고찰들을 나누는 거. 근데 그 고찰들을 나눈 거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10개가 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나누시는 거 괜찮고요. 환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의 증명. 그러니까 증명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 제 옛날 노트에도 있고 그 뭐 여기저기 이제 있고 그래서 하나는 그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 D에 대한 뭐 이제 어떤 코몰로지가 이제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슈퍼코몰로지 랭귀지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이 리만 로크의 증명에서 이 슈퍼코몰로지 어프로치를 보면 그 필요한 이제 인그리디언트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레퍼런스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과 그리고 이제 어떤 예시의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히 이제 일리프틱 커브와 하이퍼 일리프틱 커브가 지나서 2 케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스터디 하셔가지고 나누시는 거 매우 환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오일러 지표이고 얘는 어떤 무슨 이상한 맵에 파이버로부터 오는 정보이다. 뭐 이런 엄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저희가 마지막 코멘트예요. 그 대수기하를 스터디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굳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로부터 해야 되느냐. 그 어떤 분들이 혹시나 판단하시기에는 나는 어널리시스 싫어한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아니야. 그래서 왜 대수기하를 공부하는데 복소 해석학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을 해보면 결국에는 대수기하도 기하이기 때문에 기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공간의 분류. 그래서 리만 로크가 의미가 있는 건 쥐너스 G를 기준으로 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여전히 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수기하의 많은 문제들은 어떤 이제 특정 클래스의 어떤 그냥 구체적인 뭐 버라이티가 됐든 어떤 스킴이 됐든 주고 그 녀석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불변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변량들은 많은 경우에는 그 특정 코어몰로지의 랭크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코어몰로지 정의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뭐 간에 이제 인젝티브 레졸루션 잡아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뭐 드라이브 펑터를 잡고 아무리 말로 해봤자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불변량들을 가지고 만약에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계산 못하는 수학을 공부하실 거라면 그 대수기하를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계산을 할 거라면 그 어떤 코어몰로지들의 랭크들을 계산하는 건 전부 다 뭘로 다 떨어지냐면 전부 다 그 실제로 베티 넘버라고 그러니까 그 코어몰로지 랭크라고 하는 결국에는 특정 오일러 캐릭터리스틱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작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사실 계산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수기하를 정말로 컴퓨테이션al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주어지냐.
그리고 그 올려 클래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그 계산이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주 좋은 예시들에서 못하니까 지금 대수기하가 이제 학문으로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어떤 센스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좀 보려고 하는 거에서 공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세팅을 걸고, 근데 지금 계산 과정에서 뭐가 등장, 레지드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저희 레지드 컴플렉스 애널리시스에서 계산의 당위성으로 동기부여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sin x dx 저희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 도구로서 분명히 필요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건데 그 저는 실제로 대수기하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 어떤 퀀터티들을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할 목적이다 보니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가운데 나중에 그것들이 있으면 대수적인 앱스트랙션을 나중에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가 훨씬 더 어떤 이제 효율적이고 어떤 더 빠르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어떤 앱스트랙트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컨스턴트 슈프 나중에 배우면 실제로는 그 어떤 슈퍼피케이션 한 거잖아요. 이거 그 그냥 대수적인 정의만 주워거리는 건 나중에 아무 힘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를 알고 나면 그 어떤 그 대수적인 앱스트랙션만 알고 유니버스 프로퍼티 정의 어쩌라고는 가고 싶지 않은 그 방향인 게, 물론 결국 그걸로 뗄 거지만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떤 근래 이제 어떤 리서치 톡들 이제 들어보면 그 머신러닝이나 이제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 맥락에서 심지어 논 알키미디안 지오메트리 맥락에서 대수기하를 쓰는 거는 전 예전에, 근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가긴 하는데,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었던 거는 이 오버C 쓰는 게 이게 현실 세계의 어플리케이션에 얼마나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회의적이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령 일리프틱 커브를 토러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리프틱 커브의 어떤 리얼 파트를 보는 게 토러스인 거잖아요. 실제로 정체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컴플렉스 세팅에서 어널리티 세팅에서 가지고 논 다음에 그냥 리얼 파트 추출하면 저게 그 어플라이드 월드가 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플라이드 월드는 리얼 파트를 그냥 보는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응되는 어널리틱 파트를 보는 거가 지금 저희가 보는 그 어떤 나이스한 스트럭처에서 작업하는 거라고 그냥 정말로 보시면 돼요. 어떤 나이브한 해석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고 이제 리서치를 대수기하 및 이제 그 어떤 뭐 미러 시미트리 분이 하는 거 이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다.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대수기하 방향은 이렇다. 그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그다음 발표로 넘어가죠. 마이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캐노니컬 디바이저 부분 한번 다시 볼 수 있나요? 캐노니컬 디바이저 조금 위였던 것 같은데 그 F 괄호랑 그 다음에 여기 딱 이 부분요. 여기서 그 렛 다 밑에 FG 더하고 마이너스 F가 F 인버스 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뭐 직관적으로 보면 로가리즘이랑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날로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레벨에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로그가 그러니까 그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냥 생각하는 레벨에서는 그 제로랑 폴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딴 다음에 그 점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아까의 그 gn 곱하기 홀로몰 펑션 혹은 이제 gn분의 1승 홀로몰 펑션으로 딴 다음에 그 파워만 따는 걸로 파워 곱하기 그 포인트를 쓰는 게 지금 이 정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화해 보면 그냥 이렇게 된다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뭐 의미의 애널로그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오히려 생각해 보시고 네네. 그렇든 아니든 나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세미나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은 질문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원래 이제 보통 소위 공부를 한다는 거를 어떤 좋은 책을 정해놓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인 거를 가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에 제한이 생기냐면 본인 질문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질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좀 이 세미나에서 나눴으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센스에서 어떤 책을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필요한 레퍼런스들을 뒤져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나누는 형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게 어떤 컨텐츠가 됐든지 간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건희 박사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나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요. 그 리만로흐랑 그 다음에 아까 가우스 보넷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불편했는데 박사님께서는 불편하다고 포인트 짚지 않으신 부분이 저는 2를 곱하는 부분이었거든요. 2-2G랑 1-G랑 지금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불편한 게 아닌가요, 원래? 아, 불편해야죠. 저는 단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 불편할 뿐인데 아, 생각해 볼 네네. 때는. 그게 뭐 그냥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리얼로 봤을 때 2배 차이 나는 게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 정확한 게스죠. 그렇죠. 정확한 게스죠. 그래서 이게
그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그 드라운코 오버로드를 짓거나 하면 가령 이제 그 토러스가 있으면 그 디세타 1과 디세타 2가 사실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곱하기 2 되는 게 실제로 어떤 이펙트에서 수학적으로 오는 것이냐 따져볼 만한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보는 뭐로부터 알 수 있냐면 지금 얘에다가 이 D 중에서 초이스는 가장 캐노니컬한 건 뭐겠어요? 캐노니컬 디바이저겠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넣어가지고 뭐겠느냐 보시면 그 어느 정도 힌트를 그러니까 얻어서 발표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는 1-2고 하나는 2-2인데 당연히 불편해야죠. 그렇죠. 네. 단지 저는 그 지적으로 봐가지고 안 불편하다 스스로 속였을 뿐이에요. 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네, 또 다른 또 있나요? 저도 하나만 코멘트를 좀 하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령우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이제 연장선인데 사실 뭐 로그하고의 연결성이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너무 나이브한 어프로치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록 대수계를 전공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디바이저를 포멀리 데피니션은 다 알았어요. 다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디바이저가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아 이게 메로모픽 펑션 다루고 그냥 폴 제로 다루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은 뭐라고 연구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별로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저게 정말로 메모리픽 펑션의 정의와 곱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 아까 조건희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 레벨에서 저게 당연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다 헛공부다라는 거를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네,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지금 해주신 코멘트랑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한데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방향으로 재수계열 공부를 가져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 맨 마지막에 환원이 되는 세계관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이기를 원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만약에 이게 그 정수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버C의 이 좋은 세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머시너리들을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헤비해요. 근데 실제로 좋은 직관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어떤 정수론의 특정 토픽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걸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 어떤 좋은 머시너리들을 포기하면서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일단 저희는 그렇게 가려는 거는 아니라는 게 한 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네,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거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디스커션들로서 하자는 거죠. 어떤 이제 질문의 어떤 방향,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편함과 직관을 따라 가지고 던지는 건 던지고,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조사하면서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부해 가지고 나누면 모두가 재밌을 수 있잖아요. 설령 그 대답이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한 거랑 처음에 생각한 거랑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의 질문을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쓰는 점에서 되게 전 요긴하다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좋은 세계관을 걸어놓음으로써 공부할 양을 실제적으로 좀 줄여주는 면이 있고요. 어떤 건데 불필요할 수가 있는데 줄여주는 면이 있고 실제로 계산하는 데 쓸 수가 있다. 그게 제가 사실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다른 코멘트들 없으시면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지난 시간에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녹화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건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 안 하셨길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증명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증명을 보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논리를 쫓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뭘 하는 건지가 안 와닿으면 논리 쫓아가는 건 전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정말 예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는 게 훨씬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컴퓨테이션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포멀리티 쫓아가고 로직 쫓아가고 증명 쫓아가다가 그냥 논리 그냥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거꾸로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좀 상보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도 한번 훑고 나니까 또 얘가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건희 교수님의 의도는 사실은 약간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공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와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뭐 추상화도 나오고 의미도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튼 계산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알제브레이크 앱스트랙션만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그 슈퍼피케이션이다. 그게 뭔데? 그거다. 이거 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식으로는 발표 안 해주시기를 권해요. 자,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죠. 아, 네. 제가 그러면 네, 제가 사실 발표라기보다는 약간 좀 도움 요청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네, 슬랙에서 제가 디바이저 그 내용으로 뭔가 계산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그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이게 헐츠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리만 헐츠 정리, 그러니까 포뮬러를 또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게 결국 거꾸로 공부해도 결국은 다시 또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뮬러를 좀 계산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와인딩 넘버 계산하는 부분에서 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이것저것 예시들 계산한 거 조금 보여드리고 혹시 좀 네, 제가 뭔가 뭘 놓쳤는지 좀 네. 아, 후르비츠 리만 후르비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리만로크 정리를 봤는데 네,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아직은 제가 아직은 이 내용을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지너스나 디바이저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디바이저의 어떤 특정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서 그거의 디멘전을 바라보고 뭔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바이저의 디그리 같은 것도 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이 계산을 하다가 건님 예전에 노트 보니까 이 디그리를 커버링 맵에 그러니까 컴팩트 뭐라 해야 되죠? 리만 서피스에서는 이게 약간 유한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하다가 커버링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커버링을 조금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일단은 그냥 갖고 왔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정의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뒤에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커버링 맵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0과 1 이렇게 이제 어떤 클러스트 인터벌인데 이거를 이제 0과 1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원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실수 r을 그냥 모듈러 1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뭔가 선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P점을 기준으로는 이거에 이제 파이보드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이런 형태가 막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커버링 맥의 정의는 제가 대략 보니까 그래서 코도메인 쪽의 오픈에 대해서 항상 이거랑 그러니까 이 오픈에 이제 프리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이게 항상 이 디스조인트한 이런 오픈들로 쪼개져요. 근데 이 각각이 이제 얘랑 이제 홈메오몰픽한 이런 걸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커버링 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가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저도 인터넷 검색하면서 그냥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벡터 아니 복소 평면에서 이제 0을 이제 빼버리고 이제 z를 z 제곱으로 보내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이걸 좀 막 계산해봤는데 네,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도메인 쪽에서 포인트 하나를 잡고 이거에 파이브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인데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뭐죠? 이거 페이지라고 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공대 용어라서 이게 소통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페이지가 이제 파이만큼 이제 돌아가게 돼서 그래서 1에 대한 파이버는 도메인 쪽에서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쵸? 네, 마이너스 1은 이거 이제 파이버를 보면 이제 i 마이너스 i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쪽 도메인 그러니까 0이 들려 있긴 한데 이쪽 코도메인 쪽에 사실은 요렇게랑 요거는 이제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 위평면이랑 그리고 반대로도 요렇게랑 또 요거 잘라준 이 아래 평면이 이제 대응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커버링 맵이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익스포넨셜 맵, 얘도 이제 커버링 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저도 해보니까 좀 신기했는데 얘는 그 각각 참고로 이거를 이제 그 각각 오픈들을 이제 그 시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각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도메인 쪽은 이제 0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0이 안 뚫려 있고 이제 코도메인 쪽은 0이 뚫려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얇은 스트립이 이 그 0을 제외한 전체로 가고,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결국은 그 실수 쪽이 결국은 이 페이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뭐 복소수 쪽이 약간 매그니튜드를 결정하게 돼서 약간 이게 다 이렇게 그 똑같이 이렇게 매핑이 되는, 저는 좀 신기했어요. 제가 복소 해석이 좀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참고로 이런 건 커버링 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R2를 그냥 R로 그냥 프로젝션 시키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디스조인트한 어떤 이런 그걸로 뭔가 쪼개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인터벌은 이게 R2에서는 그 오픈 그 셋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직관은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커버링 맵은 그 포인트의 파이버를 봤을 때 항상 디스크리트 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렇게 다 일렬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또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지 해오고 네,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CP원에서 차트를 직접 잡아가서 뭐 이게 리만 서피스, 리만 서피스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봤는데 저도 해보면서 모르는 것들이 좀 이게 몰랐던 것보다는 이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이렇게 잡는데 차트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생각이 이게 차트가 홀로모픽이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홀로모픽이라는 거 어떻게 보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그냥 위상적으로 그냥 호미오픽한 어떤 그 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들은 그냥 위상적으로 약간 어떻게 동영 동영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랑 동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동영을 좀 요구를 하고 대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건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라 하죠? 그 오픈 중에 이제 인터섹션이 있으면은 그 인터섹션 안에서 그 홀로모픽 맵이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보니까 이게 x가 x분의 1로 보내는데 얘가 이제 홀로모픽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C 전체에서는 x분의 1은 그 제로에서는 홀로모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로가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맵은 이제 홀로모픽이어서 네 이게 되는구나를 봤어요. 그리고 좀 제가 막혔던 부분이 이제 이거거든요. 프로포지션 이제 3인데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컴팩트를 주고 이제 Y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걸 그냥 주는데 이제 홀로모픽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Y 쪽을 이제 C로 잡아버리니까 이게 보낼 수 있는 맵이 컨스탄트밖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그 내용의 그 증명도 있긴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X를 그냥 X로 보내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조금 빨랐는데 이게 제가 그 CP1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로의 이제 그 오픈이랑 이제 인피니티 오픈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로 그러니까 유제로에서 그냥 X를 X로 보내는 이런 얘가 이제 홀로모픽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인피니티에서 보낼 곳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컨스탄트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 이제 계산하다가 막혔는데 그래서 Y는 이제 그 CP1으로 이제 올려봤어요. 올려보고 이제 Z를 이제 Z 제곱으로 보내는 이런 맵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몰랐던 게 이게 얘가 홀로모픽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무한점이 어떻게 홀로모픽이라는 걸 기술할 수 있지가 좀 막혔었는데 이게 다시 또 정의를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 맵이 홀로모픽인 게 아니고 이쪽 특정 그 차트에서 이렇게 인버스 취하고 F 가서 이렇게 가는 얘가 홀로모픽인 걸 사실은 요구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복소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그게 약간 저는 좀 정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봤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CP1 이게 U0에서는 여기도 U0에서는 그냥 Z 제곱으로 가고 이게 이거를 이제 인피니티 쪽으로 이제 오픈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인버스를
해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봐도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 맵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이게 z분의 1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쪽도 다시 z분의 1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냥 다시 그 왔다 갔다 하여서 결국은 z제곱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홀로모픽이 되는구나는 확인을 했고, 네네, 네네, 인피니티가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전사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파이버들을 바라봤을 때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유한한 것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막혔는데 이게 와인딩 넘버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정의는 오늘 방금 그 민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렇게 정의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 어떤 특정 포인트 P에 대해서 그 P의 오픈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접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럼 특정 포인트에서 그 홀로모픽 그 펑션을 이제 아날리틱한 그 레프레젠테티브를 잡고 나서 이제 로우 디거리를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쪽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좀 틀려 있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제로랑 인피니티 포인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 포인트에서 바라보면 z 제곱이니까 저는 이게 와인딩 넘버가 이 포인트에서는 2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두 포인트가 아닌 임의의 이제 그 CP1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z라는 그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저는 이게 와인딩 넘버가 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3번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는 틀린지가 약간 지금 제가 감이 안 왔어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방금 예를 들어서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두 포인트만 이제 1보다 큰 거니까 이게 유한인 거는 맞고 그리고 사실은 이 두 포인트를 빼버리면은 맨 처음에 봤듯이 원래는 그러면은 방금은 이제 각각을 이제 제로로 빼준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z는 z제곱으로 가는 거 이제 방금 이제 커버링 맵인 거 확인했으니까 뭐 이것도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막혔는데 그러면은 이 커버링 맵에 대해서는 방금 봤듯이 시트가 두 개니까 이제 그럼 디그리 G는 2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파이버도 이미 이 G 안에서 포인트를 잡으면은 파이버가 항상 이제 두 개가 생길 텐데 그러면은 각각 포인트에 대해서 와인딩 넘버를 더하면은 2가 되어야 되니까 제 생각엔 포인트마다 와인딩 넘버가 1이 되어야 되는 거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디선가 좀 틀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혔고 하다 여기서 막혔는데 제가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은 알아들었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세팅만 여기 다시 그냥 써보면은 F가 CP1에서 CP1으로 가는데 네, Z를 Z제곱으로 보내주는 맵이었는데 여기서 4번이 저는 이게 체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점과 제로점 뺀 거고요. 관점에서 그렇죠. 네네네. 네네. G는 네. 그래서 S라는 거는 네. 0과 이제 무한점이 네, 되게 되고 그래서 G는 이제 F에서 X에서 이제 S를 뺀 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 제가 했던 거에서 컴팩트 리만 서피스에서 포인트 P를 잡아요. 그냥 리만 서피스에서 포인트 P를 잡아요. 그러면 네네. 그거를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되 어떻게 하는 그 포인트를 제로로 보는 레프레젠트를 택한 거거든요. 앱스트랙트하는 세팅. 포인트를 제로로 보는 세팅에서요? 네, 그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본 거거든요. 그때는 그 센스에서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포인트 P마다 P에서의 이제 홀로모픽 펑션을 이렇게
근데 잡았는데. 저게 포인트 P가 제로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잡아. 아, 아, 이거를 제로로 바꿔야 되는군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로 그 리만 후르비츠 잘 얘기하는 거 맞겠죠? 네네네. 네, 후르비츠의 그 계산까지 좀.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으로 퉁쳐놓은 건데 이제 리만 로크로부터 바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이제 있고 그리고 네 그것도 좋고 이 일리프트 커브 스터디 하셔도 좋고 뭐 사실 모두 다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이나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닙니다. 진짜 발표 진짜 잘 하셨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로 딱 보고서 즉답은 못 드리지만 이게 사실 솔직히 안 써보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건희님 말씀하신 게 맞고 지금 결국은 네. 코디네이트를 이제 centered at P라 그러는데 그거를 항상 잡을 수 있고 결국은 트랜슬레이션에 지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잡는 게 되게 유리하고 네네. 저걸 이제 ramification 포인트에서 이제 ramification 인덱스를 다 더하는 게 이제 네, 일부러 말을 디그리랑 안 하려고 같다는 걸 단어를. 네. 네네. 제가 너무 많이 스포일을 했는데 스포일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 방향으로 가시면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셔서 네,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꼭 다음 주는 꼭 계산에 성공해서 올게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들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오늘 첫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